여러분 혹시 닌텐도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도쿄? 오사카? 아니면 후쿠오카?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교토에 있는데요. 소니도 도쿄, 소프트뱅크도 도쿄. 유명한 대기업들은 유행과 트렌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쿄에 본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게임 회사 닌텐도는 1889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줄곧 교토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만들어진 닌텐도 뮤지엄도 교토고 2027년 완공 예정인 새로운 개발동도 교토에 짓고 있어요. 왜 닌텐도만 그럴까요? 닌텐도의 4대 사장이었던 이와타 사토루 씨는 교토에 위치한 본사에 대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절대 교토를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역설적으로 이런 답변을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면 뭔가 교토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사실 닌텐도의 게임에는 교토가 영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닌텐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인 슈퍼마리오. 이걸 만든 사람은 게임의 신이라고 불리는 미야모토 시게루인데요. 그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주인공이 배관공으로 설정된 이유를 어릴 적 교토에서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가 어릴 적에 근처 한 건물의 담장에 특이하게 생긴 작은 맨홀 뚜껑이 있었는데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며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맨홀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로 통할까라고요. 그런가 하면 교토에 빠질 수 없는 여행 코스 후시미 이나리도 닌텐도 게임에 영향을 줬는데요. 후시미 이나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색 토리 위로 유명한 곳이죠. 그 후시미 이나리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이 바로 닌텐도의 스타폭스라는 게임입니다. 후시미 이나리의 사자, 즉 신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우인데요. 스타폭스라는 게임에서 전투기가 여러 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을 보다가 붉은색 토리가 생각났고 그래서 후시미 이나리의 여우를 연상하면서 캐릭터를 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우연히 교토에 살았으니까 영감을 받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뿌리 깊은 교토의 정서가 닌텐도에 녹아있다는 것을 경영진들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슈퍼마리오가 나온 지 25주년을 맞은 대담에서 이와타 사토루와 미야모토 시게루는 사람들이 슈퍼마리오를 오래된 캐릭터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즐기는 이유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잘 융합되어 있는 교토의 문화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토에 가면 아주 오래된 절에서도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트업 같은 걸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전통을 살려나가는 것이 교토의 문화라는 건데요. 슈퍼마리오도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는다는 거죠. 사실 문화적인 요소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닌텐도가 교토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토에서 창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닌텐도의 역사는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업주는 야마우치 후사지로라는 분인데 화가이자 장인이었어요. 그가 교토에서 시작한 게 바로 닌텐도 코파이라는 화투 제조업이었죠. 맞아요. 우리가 즐겨하는 그 화투예요. 야마우치 후사지로는 화투를 대량 생산하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당시 일본은 도박을 막기 위해 숫자가 쓰인 카드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단속했는데 닌텐도는 숫자 대신 그림이 그려진 화투를 만들어 규제를 피했죠. 특히 도박에서는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새 화투패를 자주 교체해야 했고 이것이 닌텐도에게는 큰 수익원이 되었어요. 이후 화투뿐만 아니라 트럼프 카드도 제작했고 그가 은퇴할 무렵에는 일본 최대의 카드 회사가 되어 있었죠. 창업 60년 후인 1949년에는 닌텐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창업자의 증손자 야마우치 히로시가 3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야마우치 히로시는 대학생이었던 시절 회사를 물려받았는데요. 원래 물려받아야 했던 히로시의 아버지가 5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마저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히로시는 회사를 물려받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그것은 친척들을 회사에서 모두 내보내달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젊은 야마우치 히로시는 닌텐도를 이끌게 되었고 이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게 되죠. 1953년 일본 최초 플라스틱 트럼프를 만드는가 하면 1959년에는 디즈니 캐릭터가 새겨진 트럼프를 출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1966년에는 울트라핸드라는 장난감으로 1970년에는 광선총 장난감이 인기를 끌며 또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 닌텐도의 운명을 바꾼 패미컴이 출시되었는데요. 특히 그 2년 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크게 성장하였고 미야모토 시게루는 닌텐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렇게 화투 제조업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로 성장한 닌텐도의 배경에는 교토와 관련이 있을까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의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한 레지널드 피서메이는 교토 지역 특유의 장인 정신이 닌텐도에 녹아있다고 했는데요. 교토 기술자들만의 독특한 기질과 자부심,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품질의 추구 정신이 닌텐도의 사업과 모든 방면에서 세심함을 더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토 사토루 씨는 교토 특유의 성향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교토는 1000년을 이어온 고도이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해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닌텐도의 직원들도 닌텐도가 교토했기 때문에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닌텐도가 도쿄나 수도권으로 갈 필요는 딱 잘라 말해 없는데요. 보통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이유는 시장을 위해서, 고급 인재를 위해서 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는 게 큰 이유잖아요. 닌텐도는 도쿄를 시장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도쿄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고요. 교토는 교토대학, 도시아대학, 리츠메이칸 대학을 필두로 학술적으로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재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 절감 면에서 봐도 교토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등이 나름 잘 갖춰져 있어 설비, 투자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토 특유의 가업을 이어받는 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닌텐도 3대 사장이었던 야마우치 히로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무덤도 교토에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할아버지가 지은 거고 불단도 교토에 있으니까 교토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요.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의 뿌리에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토의 고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까요? 저는 교토에 관련된 영상만 지금까지 50개 넘게 만들었는데요. 만들면서도 이 동네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통적인데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것 같은데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동네라고 할까요? 사실 교토의 문화가 닌텐도의 기업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닌텐도가 교토라는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도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없죠. 거의 닌텐도와 교토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을 넘어 동반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은 닌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끔은 교토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 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